2월 21일 KMA 뉴스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코로나19 환자를 진료하다가 감염된 의사가 또다시 사망해 주위를 안타깝게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성남시에서 이비인후과 의원을 운영하던 이원태 원장은 지난해 12월 중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입원 치료를 받아오던 중 지난 13일 끝내 사망했습니다. 고인은 평소 활달한 성품에 정이 많고 매주 등산을 다닐 정도로 건강한 것으로 알려져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의사가 진료 현장에서 코로나19에 감염돼 유명을 달리한 것은 처음이 아닌데요. 2020년 경북 경산의 고 허영구 원장을 시작으로 지난해 1월 경기도 성남시의 고 장청순 원장, 지난달 19일 경기도 광명시 이명호 이비인후과 원장이 잇따라 세상을 떠났습니다. 코로나19 진료에 헌신하다 과로사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건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1월 공중보건 의사가 자신이 근무하던 군산의료원 관사에서 숨진 채 발견됐고 이달 초에도 경기도 고양시에서 호흡기 전담 클리닉을 운영해온 60대 가정의학과 의원 원장이 사망했습니다. 이대 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사건에 연루된 의료인 전원이 2심에서도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16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소아청소년과 조수진 교수를 비롯한 의사와 간호사 등 7명 모두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신생아의 사망 원인으로 지목된 시트로박터 푸른디균이 의료진의 지질 영양주사제 분주 투여 과정에서 오염됐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이대 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사건은 지난 2017년 12월 중환자실에서 치료받던 신생아 4명이 약 1시간 30분 사이에 연이어 사망한 사건입니다. 당시 법원은 항암 치료를 받던 조 교수에게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해서 의료계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대선 후보들의 보건의료 정책을 확인하는 자리가 열려 관심을 모았습니다. 18일 보건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 주최로 열린 토론회에서 각 후보 캠프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이재명 후보는 권역마다 최소 1개 이상의 공공병원을 새로 짓거나 증축하고 비대면 진료를 활성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윤석열 후보는 의대 정원을 확장하고 재난적 의료비 사업을 대폭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공개했습니다. 심상정 후보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주안점을 두고 전국민 주치 제도, 병원비 100만 원 상한제 등을 내걸었고 의사 출신인 안철수 후보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건강보험 재정 관리, 백신 주권 확보와 보건의료인 처우 개선 등을 공약했습니다. 현 정부의 코로나19 방역에 대해서는 이재명 후보를 제외한 모든 후보들이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간호단독법안의 국회 심의가 보류됐지만 의료계는 반발 수위를 낮추지 않고 있습니다.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은 최근 국회 앞에서 1인 시위를 열고 법안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이 회장은 간호단독법이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보다 간호사에게만 혜택을 부여하는 잘못된 법안이라며 현행 보건의료 체계를 와해시켜 진료 현장의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정근 의협 간호단독법 저지 비대위 공동위원장도 이날 시위에 참여했는데요. 18일에는 서울시 의사회 상임이사회에 참석해 간호단독법에 모든 의사들이 반대하고 있다는 사실을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며 1인 시위 동참을 호소했습니다. 오미크론 확산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정부와 대한의사협회가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는 최근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공동 성명을 발표하고 재택치료에 적극적인 참여와 지원, 감염관리 및 개인 방역 홍보에 함께 나서기로 했습니다. 또 안심하고 안전하게 진료받을 수 있는 환경 조성과 분만, 투석, 소아진료 등 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해 공동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새로운 방역체계의 안착과 국민 일상 회복을 위해선 의료계의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코로나19 진단키트와 팍스로비드의 신속하고 충분한 공급, 재택치료관리 의료인에 대한 제도적 안전장치 마련을 정부에 요청했습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주말에도 불구하고 95,362명을 기록했습니다. 오늘부터 먹는 치료제 투여 대상이 40세 이상 고위험 기저질환자까지 확대됩니다. 이상으로 뉴스브리핑을 마칩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협신문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